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한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열강을 관리하고 내부의 분열을 봉합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과제를 안고 사는군요. 2021년 9월 두 번째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인도, 파키스탄, 중국, 미국, 러시아, 영국 그리고 내부의 종파와 민족을 아주 잘 다루어도 자리기 쉽지 않았던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입니다. 홍성갑 덕질인이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읽어! 빨리빨리. 이따 합시다. 윤세민 에디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오랜만에 먼 길을 떠난 이야기. 이번 주에는 꽉 차 있습니다. 아, 역사 얘기를 아주 빠르게 들었네요. 한 1000년 봤고요. 1시간 동안. 잠시 후에 현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남해에서 온 바다보험을 바보상회. 리뷰를 확인하면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투쓰리에서 헤어로스까지 XSFM과 함께한 5년 빅그린이 자연에서 해답을 찾아갑니다. Big Green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케어 시스템.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죽방이라 불리는 대나무 말뚝으로 손상 없이 어획한 최고급 멸치. 팔각지함과 보자기로 단장한 품격 있는 선물. 장모님께 사랑받는 방법. 바보상회 프리미엄 죽방멸치 세트. 마카롱의 시작은 프랑스였죠. 하지만 가장 맛있는 마카롱은 재밌게도 한국에서 만났어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알고 있던 마카롱과는 너무도 다른 특별한 느낌이었죠.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꾸르꾸르 온유 마카롱. 단편적인 서아시아 뉴스. 이슬람 덕질 K. 한편 1980년대의 아프가니스탄에는 새로운 무자헤딘 사령관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녹음 중에 누가 자꾸 뭘 보내길래 누가 자꾸 뭘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텔레그램에서 성가비 형이 얘기를 하는 거네요? 저랑 농축 누님이 방송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1980년대가 아니라 70년대입니다. 네. 저는 이제 80년대 신문에서 많이 봐가지고 이 이름들. 하긴 뭐 7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이 얘기부터 하죠. 페시아와르 세븐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아닙니다. 아이돌 그룹도 아니고요. 네. 그룹이 아니죠, 그 세븐은. 대소련 항쟁에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7인의 무자헤딘 사령관 리스트인데요. 무자헤딘이에요 이러고 인사하지 않아요. 가끔 로스터가 바뀌기도 해서 오사마 빈라덴이 잠시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던 적도 있대요. 아, 진짜요? 이게 이제 서방 세계가 자꾸 세븐을 붙이니까 7사람에 맞게 맞추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잠깐 티오 빌 때 가끔씩 그렇죠. 올라가는구나. 네. 파키스탄의 페시아와르에 이게 도시 이름입니다. 대외 창구를 열어놨다는 의미에서 페시아와르 세븐이고요. 사실 대외 창구라기보다는 뭐 본부가 있었던 적도 있고, 네. 이 7명이 7개의 정파를 대변하면서, 네. 그 7정파가 아프간에서 주류 정파들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란의 테헤란에도 대외 창구가 있었기에 여기를 기준으로 테헤란 8라는 다른 그룹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 한 반수 이상이 현재 생존해 있고요. 이들은 각각 자기 민족이나 종파를 대표하는 동시에 거점 지역이 약간씩 다릅니다. 따라서 지역 기준으로 중요 인물들을 소개를 해볼 겁니다. 제가 소년 만화식으로 어떤
캐릭터를 하나씩 부여를 해서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 왔어요. 굳이 왜 그런 성의를 발휘해요? 근데 그러기가 또 쉬워요. 알았어요. 네. 소년 만화라면은 구체적으로 작품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그런 감각으로. 그런 감각으로. 자, 소련 전쟁 승전 후에 권력 분배가 실패하고 무자헤딘 내전이 일어났다가 네. 탈레반의 등장과 그들이 아프간을 석권하면서 남은 무자헤딘들이 북부동맹을 만들어 저항하고 미국의 개입으로 상황이 역전되고 북부동맹은 현재까지 이어졌던 아프간 정권의 뿌리가 되었다는 개요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구글 지도를 한번 열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으로 검색해서 아프가니스탄 전도를 한번 쓱 보죠. 네. 그리고 참고로 이 페샤와르라는 도시는 아프간이 아니라고요. 네. 파키스탄에 있어요. 아프간과 아주 가깝죠. 아프간으로 가는 통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카불에서 국도 타고 쭉 가면 얼마 안 걸립니다. 카불과 그 이슬라마바드 정중앙에 있거든요. 그렇죠. 이슬라마바드는 그러네요. 파키스탄의 수도죠. 그리고 이 도로가 양쪽에 산 가운데 있는 도로여가지고 거의 가장 유용한 도로겠네요. 그렇죠. 네. 자, 아프가니스탄과 그 주변국들이 충분히 보일 정도의 축척을 딱 보면요. 제일 처음 지도에 이름이 표시되는 도시는 카불이죠. 그렇죠. 수도이면서 제1도시입니다. 네. 이 카불에는 아프가니스탄을 구성하는 모든 민족과 문화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럴 테지요. 인도 북쪽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치고 있는 방어막이 있고요. 자, 이 산맥이 그 서쪽으로 쭉 이어지죠. 서북쪽으로. 파키스탄의 북동부를 지나서 거기서 갈라진 힌두쿠시 산맥이 있어요. 네. 이게 아프가니스탄의 동부에서부터 중앙까지 쭉 뻗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도에서 얼추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음영으로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히말라야 산맥의 산세만 지도를 얼른 보면 눈에 들어와서 아프간의 이 음영색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겁나 높다. 네. 여기 이 힌두쿠시 산맥이 전부 다 고원 산지고요. 네. 레이어를 만약에 지형 탭으로 바꿔보신다면 그 험난한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즉 아프간 땅은 이 힌두쿠시 산맥을 제외하면 C자 형태의 평지가 돼요. 사실 평지도 사막이 많고 쬐끔 있다. 사막과 황무지도 좀 많고. 근데 이게 바로 영국, 소련, 미국이 고전한 이유입니다. 이런 험한 땅에서는 기갑 부대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가 없어요. 이쪽 동네에서 탱크를 좀 쓰고 나서 다음 지역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네.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거나 모래가 껴서 이동을 할 수가 없거나. 그러니까 차를 못 빼요. 네. 길에 꽉 낀다거나. 기갑은 포장도로가 있는 도시들 인근에서나 좀 쓸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공중지원도 제한적이에요. 공중지원 병력의 핵심은 헬리콥터인데 네. 여기는 고원입니다. 옛날에 마르코 폴로가 아프간을 비롯한 이 중앙아시아 고원 지역에 대해서 모닥불을 피웠는데 제대로 불이 붙지 않았다라고 적어놨어요. 고원은 산소 비율이 낮거든요. 네. 그래서 헬리콥터의 비행이 원활하지 못해요. 이러니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병력은 보병과 포병만이에요. 그것도 굉장한 체력을 갖고 있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큰 기계는 휘발유를 써서 잘 굴러가기가 좀 애매하다. 중형 기계, 소형 기계밖에 안 된다. 포터. 그러니까 이 보병과 포병의 기갑이나 공중은 제한적으로만 쓸 수 있는 상태에서 네. 상대의 쌩쌩하고 이 지역 지리를 잘 알고 여기에 체력의 평균이 맞춰져 있는 상대의 보병과 포병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차포를 다 떼이는 거죠. 저기 군대에 이렇게 있으면은 저기서부터 굉장히 낡은 포터가 털털털털 거리면서 와요. 네. 평지도 굉장히 힘겹게 와요. 그 짬아저씨죠. 그렇죠. 네. 그 짬아저씨가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우리 부대를 지나가지고 전방까지 가요. 네.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 수거 차량. 네. 그 전방에 이렇게 있으면 육공도 올라오기 힘든데 그 포터가 털털털털 거리면서 올라와요. 그리고 다시 저기 북한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무자연인이 본 거죠. 그렇죠. 저 차는 좋은 차다. 저거다. 네. 또한 산지가 매우 험한 지역은 중세 시절에 만든 지하수로가 있습니다. 네. 북동부 같은 경우에 이 험한 산지에서 대규모 농업이나 목축 같은 게 좀 힘들 뿐이지 할 수는 아예 못할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고원에 정착한 인류가 살아남는 방식이죠, 이게. 험한 곳에 위치한 마을마다 근처 수원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 지하수로를 파놨어요. 네. 몇백 년이 흐르는 동안 물길이 바뀌어서 이 수로는 현재 눈에 띄지 않고 보병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오. 이런 게 있으면은 전투기로 공습하기도 되게 애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레디셔널한 지도는 표현하지 못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외부인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은 그런 거 어디서 왔지? 네. 드론이 옮겼나 저 사람들은?
이런 걸 타고서 산 정상으로 올라간 다음에 위와 아래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나이더스 커널이죠. 그렇죠. 네. 게릴라전이나 유격전을 지휘해야 하는 무자해된 지휘관들에겐 개꿀입니다. 이런 게 중부와 동부에 되게 많았어요. 네. 한편 이런 소규모 부락들은 산지 여기저기 띄엄띄엄 흩어져 있어요. 그럼 현지 게릴라군은 이 마을을 옮겨다니면서 보급과 휴식을 해결할 수 있죠. 공격군 입장에서는 이 마을을 하나하나 점령해야 됩니다. 빡칩니다. 기갑도 헬기도 제한되고 있는데 한번 쓰고 쿨타임 한 10시간 걸린다는데 도보로 이걸 점령하고 다녀야 돼요. 그럼 기갑과 공중수송이 없던 시절의 제국들에게는 이게 더 끔찍하게 다가왔겠죠. 네. 따라서 침공군은 저지대 평지, 막 서북부 이런 데서나 좀 이기고 고지대로 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입니다. 이제 해결이 되죠. 러시아와 영국이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왔죠. 우리 이겼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긴 게 아니었던 거죠. 네. 네. 같은 산악 게릴라 속성의 탈레반이 그나마 전투를 잘 치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유를 현대자동차는 알고 있다. 차를 잘 만들어야지 이것들아. 사실은 모릅니다. 네. 사실은 모릅니다. 그럼 줌을 살짝만 더 당겨보겠습니다. 네. 카불 다음으로 도시 이름 셋이 떠요. 서북 쪽에 헤라트가 보이죠? 정북 쪽에 마자르 이 샤리프가 뜨고요. 네. 정남 쪽에 칸다하르. 이 셋이 카불 다음으로 2, 3, 4위를 다투는 도시들입니다. 네. 이 큰 고속도로가 2호선처럼 뺑글 돌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환영 이게 아시안 하이웨이거든요. 아, 이게 그럼 우리나라까지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대구에서 네. 볼 수 있는. 네. 북한 대구에서 볼 수 있어. 서울에도 있죠. 아무튼. 그리고 조금 더 줌을 당겨보면요. 네. 그 다음 규모의 도시들이 쫙 뜨는데요. 뭐 가즈니, 라슈카르가 이런 도시들이 뜨는데. 네. 동쪽에 있는 카불 동쪽에 있는 잘랄라바드를 살짝 보십시오. 네. 여기는 바로 저 파키스탄에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10만도 안 되는 도시지만 이제 넘었나? 파키스탄과의 통로이자 카불의 보급선 중 하나여서 상당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네. 구규림과 큰 강을 끼고 있는 도시네요. 네. 네. 그 외에는 이제 북동쪽에 쿤두즈라는 도시가 보일 텐데요. 여기는 타지키스탄과의 통로예요. 네. 즉 미국, 중국, 러시아 쪽으로 가려고 할 때도 이 도로를 보통은 이용합니다. 타지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북동부의 보급선입니다. 카불 바로 서쪽에 보면은 작게 바미안이라고 보여요. 아프간 중앙부의 고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죠. 네. 카불에서 이제 서쪽으로 쭉쭉 가는. 네. 이 바미안이 20년 전에 탈레반이 대형 석부를 파괴하던 그 도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노란색으로 환영되어 있는 이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가요. 카불을 동쪽 축으로 하고 카불에서 바미안을 거쳐서 헤라트를 잇는 도로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카불, 헤라트, 칸다하르, 마자르, 이 샤리프 이 네 도시가 환영도로의 동서남북 거점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네 도시를 장악하면 이 도로를 장악합니다. 피자를 반으로 자른 것 같은 모양의 도로입니다. 동대문, 사당, 잠실, 신도림을 장악했네요. 그럼 서울이 지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살펴본 도시들 외에 도시가 아니라 아무 지명이 뜨지 않지만 중요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줌을 더 키워보시면요. 카불과 그 바로 북쪽이 이제 바그람의 북동쪽이 있거든요. 네. 점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인데 가느다란 도로가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점선으로 지역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나래요. 카불에서 북쪽에서 북동쪽으로 쭉 올라가는 바그람을 찾았어요. 일단. 산 중간에 끝나는 도로가 하나 있네요. 네, 그 도로가 지나가는 이 지역이 판지시르 주입니다. 판지시르 주. 딱 봐도 험해 보이죠. 이 도로 외에는 차가 갈 길이 없어 보이죠. 이거는 산 골짜기에 겨우 도로를 내다가 포기했네요. 판지시르 주는 협곡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판지시르 혹은 판지쉐르라고도 합니다. 소련도 그리고 지난번에 탈레반도 점령하지 못한 아프가니스탄 최고의 난공불락 지역이며 명장 아흐마드 샤 마수드의 근거지입니다. 현재 아프간 국민저항전선이 마지막까지 통제권을 유지하려 애쓰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버티면 어떻게든 카불로 남아갈 수 있는 기회는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를 넘어서 더 험한 산세로 올라가면 도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도로가 끝나 있네요. 네. 자, 이 도시들을 대충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카불은 가장 중요하니까. 북부의 마자르 이 샤리프, 북서부의 헤라트, 남부의 칸다하르. 네. 가 가장 중요하고요. 중부에는 아까 말한 바미안이 있고요. 네. 북동부에는 쿤두즈가 있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쿤두즈는 약간 신설동처럼 있네요. 그리고 잘랄라바드도 자주 나오는 도시 이름입니다. 잘랄라바드는 이제 여긴 복정쯤 되겠네요. 아니면은 천호. 수도권 거주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파슈툰족은 칸다하르를 비롯한 저 남부에서 삽니다. 비율상 제1민족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도 가장 컸죠. 어제 얘기했듯 두라니와 길자이라는 두 분파로 나뉘는데 두라니족의 명칭은 최초의 아프간 자체 통일 왕국이었던 두라니 제국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아프간 주류인 파슈툰족에서도 주류인 민족입니다.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굳이 저 지리학을 넓혀보면 하동군쯤 돼요. 그렇죠. 네. 하동 국민들한테 맞아 죽을 소리. 뭔가 진주시의 지배자인 거예요. 그쯤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남부에서 번화할 수 있는 지역의 마지노선 같은 위치에 있네요. 네. 보통 서쪽 쪽에 많이 산다고 하는데 뭐 요즘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반면에 길자이는 두라니에 밀리는 콩라인이에요. 무자헤딘 시대가 와서야 두라니를 앞서는 군사적 명성의 무자헤딘들을 배출하고 이어서는 무자헤딘들을 능욕하는 탈레반을 배출하는 역사적 기염을 토합니다. 탈레반을 빼면 대표 무자헤딘 선수의 이름은 굴부딘 헤크마티아르입니다. 파슈툰족 무자헤딘 사령관은 페샤와라 세븐에 3명이나 이름을 올려놨지만 영향력과 잔혹성과 용맹성에 있어서는 헤크마티아르가 원탑입니다. 그리고 헤크마티아가 바로 무자헤딘들이 모여서 공화국을 세우고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음에도 카불을 폭격하고 있던 그놈입니다. RPG가 남아도는. 이 사람의 캐릭터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오직 내게 달라. 권력 지향주의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분들 많죠. 다른 문장이 있다면 마수드 싫어. 무자헤딘 사령관 중에서 학살 혐의와 경력이 가장 많은 사람이고요. 그 학살 중에는 수도 카불에서 벌인 것도 있었습니다. 간이 되게 크죠. 네. 여론을 우습게 보는 사람입니다. 파슈툰 대표 선수 격이었는데 탈레반이 등장한 후에 점차 그 자리를 뺏겼습니다. 권력을 향한 집념은 대단했지만 결국 총리를 2번 역임한 게 전부예요. 한 번은 자기가 결국 걷어찼고 한 번은 탈레반 때문에 직책이 사라졌습니다. 탈레반을 뺀 거기서 제일 무서운 사람 얘기입니다. 무서웠던입니다. 카불 대학교에 다닌 적이 있고요. 이때 아흐마드 샤 마수드를 만났고 이후 인생에서 쭉 매우 일관성 있게 마수드를 증오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왠지 모르겠어요. 지보다 잘나서 그런가? 한 번 만나고 이렇게 계속 싫어했으면 한 번이 아니에요. 같은 동아리였어요. 같은 동아리였어요? 그럼 네. 처음엔 친했겠네. 심지어 이 무자헤딘이 되어서 대소련 전쟁을 벌였을 초기에는 같은 파벌이었어요. 보통 이제 그러면 연애 문제인데. 연애 문제 아니면 뭐 능력 문제죠. 네. 그렇죠. 네. 남부를 기반으로 해서 세력을 불렸는데 파키스탄과 미국이 처음 지원해준 그 무자헤딘이 헤크마티아르였습니다. 이유가 너무 간단해서 허무해요. 영어를 할 줄 알아서예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자, 파슈툰족이 거리가 가깝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러니까 파슈툰족의 무자헤딘들을 지원하는 게 당연하죠. 네. 근데 미국이 지원한 이유는 파키스탄이 추천해서도 있고 그리고 영어가 가능해서입니다. 유누스 칼리스라는 헤크마티아르와 똑같이 길자이 파슈툰 출신의 사령관이 강성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론가의 온건파예요. 그래서 과격하고 용맹해 보이면 영어가 되는 헤크마티아르가 외국에서는 지원하기가 더 편했던 겁니다. 지원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미국이 돈과 무기를 파키스탄에 주죠. 파키스탄은 이를 반띵해서 먹습니다. 나머지 반을 헤크마티아르에게 줍니다. 수수료가 너무 세네요. 헤크마티아르는 받은 돈을 이제 부대 운영에 쓰고 무기는 최대한 아낍니다. 그리고 소련군이 아닌 다른 무자헤딘들에게 씁니다. 예. 이게 너무 심해지자 파키스탄 쪽에서도 짜증을 냅니다. 하라는 걸 좀 해라. 그리고 초반엔 같은 파벌이었으니까 마수드 쪽에도 줘야 되잖아요. 최대한 늦게, 최대한 적게 줍니다. 하지만 당장 파슈툰족의 최대 군벌이 헤크마티아르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등장하고 자신의 전쟁 범죄가 잘 홍보되면서 파슈툰족을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탈레반에 흡수되어서 미군에 대항해 싸웠다가 같이 쓸려나간 이후에는 뒷방 늙은이가 되어 현재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게 더 이상하네요. 중요한 사람 아니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 넘어가기로 이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알았어요. 그리고 북부로 가볼까요? 마자르 이 샤리프. 여기는 우즈벡 쪽에 많이 삽니다. 우즈벡 쪽이 주로 사는 북부의 이 도시는요. 딱 보면 마자르 이 샤리프 이래 보이잖아요. 마자르 이 샤리프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 도시는 정확하게 마자르 이 샤리프. 두 단어 사이에 그 접사가 하나 딱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한글로는 마자르이라고 써 있어요. 줄여서 마자리 샤리프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요. 네. 혹은 마자르 엘 샤리프라고 표기될 때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이인 게. 왜냐면 이 이름은 왕자의 무덤이라는 문구이기 때문입니다. 왕자의 무덤.
이 도시에는 지난번 몇 년 전에 그 이슬람 덕질기를 들으셨다면 기억하실 4대 정통 칼리파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알리의 사당이 도시 정중앙의 모든 도로의 중심에 있네요. 도시의 한가운데에 알리 사당 이렇게 있어요. 네. 사당역이죠. 사당은 밑에예요, 밑에. 죄송합니다. 여기 그냥 던져봤어요. 여기 정사당이라면은 종묘 정도로 하죠. 제가 사당 살 땐 사당이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종묘죠. 알리의 무덤이면. 알았어요. 종묘죠, 종묘. 근데 이건 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진짜요? 왜냐면은 사당역인데 사당이 없어요? 이라크의 나자프라는 도시가 알리의 무덤으로서는 더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라크는 당시에 알리가 다스리던 그 나라의 중심이에요. 네.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 여긴 데까지, 변방이잖아요. 이렇게 먼 데까지 봉분이 왔을 리가 없다.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네요. 알리 사당? 예. 그러니까 나자프와 마자르 뻥이니까 세게라도 쳐야죠. 둘은 그러니까 서로 주장을 하면서 네. 근데 확실치는 않아요. 여기일 수도 있지. 근데 알았어요. 어쨌든 이게 이 두 도시의 나자프와 마자르 이 샤리프의 관광 자원이에요. 그럼 이제 암살당한다. 그리고 또 이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게 이런 커다란 공원 옆에는 다 휴대폰 팔고 있네요. 알마카 모바일, 마자르 모바일, 아리아나 모바일, 바이랄 모바일. 네. 그리고 마자르 이 샤리프에서 북쪽으로 용산이구만. 북쪽으로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우즈베키스탄이죠. 네, 그렇죠. 이쪽 북부에 왜 우즈벡족이 많이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 예. 민족을 대표하는 무자헤딘 사령관은 압돌 라시드 도스툼입니다. 그리고 도스툼은 원래 무자헤딘이 아니었고요. 도시 사람인가 봐요. 아니요. 이 사람의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배신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네. 도스툼은 공산당원이었고요. 아. 마자르 이 샤리프 서쪽에 셔베르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서 정유소 노조 지도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공산당이에요. 그러다가 공산정권 시절에 군에 입대해요. 소련 군과 공산정권의 편에서 열심히 무자헤딘을 때려잡은 결과 네. 나지불라 당시 대통령에게 훈장도 받습니다. 공산당 정권에서 훈장 받은 사람. 2번이나 받았다고 해요. 무자헤딘을 때려잡은 결과로. 그런데 나지불라 정권이 망하기 바로 직전에 뾰로롱 변신 무자헤딘이 됩니다. 그렇죠. 네, 좋네요. 배신의 거장이 충격적인 데뷔를 하였습니다. 바스터즈 나쁜 녀석들 영화 있잖아요. 퀸틴 타란티노의 영화. 아, 네. 나치를 때려잡는 내용이죠. 네네. 거기에 나온 그 유태인 사냥꾼이라는 장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나중에 변절하죠. 네, 나중에 독일이 질 것 같으니까 변절하죠. 네. 그러고는 어제의 충성 대상이 있는 카불로 진격해 새로운 공화국의 일원으로 받아달라고 찡찡댑니다. 그렇군요. 근데 세력이 너무 커요. 그리고 무자헤딘 내전이 일어났죠. 여기서 이제 간을 좀 보다가 대탈레반 저항 전장에서도 좀 잠깐 간을 보다가 굵직한 배신을 한두 건 정도 터뜨려주고. 아, 진영을 또 바꾼다는 얘기예요? 계속 바꿨어요. 탈레반 쪽으로 붙기도 하고 그래요? 붙진 않았는데 추파는 보냈어요. 아, 이렇게 윙크하고. 그리고 잠깐이지만 붙었다는 설도 있어요. 이건 지역 차별이 아닙니다. 이 선거 방송을 들어보신 청취자 여러분. 충청형 장군이라고. 네. 그냥 나한테 공천 주면 거기가 내 당. 그리고 배신의 거장답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 등 정말 파란만장한 배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미군이 도래한 이후에 정치가로 변신을 했는데요. 네. 전쟁 중에 저지른 학살 기록에 계속 발목을 잡았고요. 야. 특히 무저항의 탈레반 포로들 3천여 명을 컨테이너 하나에 다 때려 넣어 질식사시킨 일명 도스툼 통조림이라고 하는 건이 있습니다. 이건 비록 탈레반이 똑같은 방식으로 저지른 학살에 대한 복수라고는 하나 너무 심하지 않냐는 여론에 부딪혔고요. 네. 터키로 망명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터키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공직에 있다가도 여론이 너무 불리하면 터키로 가버리곤 합니다. 본인의 청남대가 있는 곳이고. 그렇게 정치계에서 버틴 결과 케밥을 좋아하겠네요. 부통령 후보 자리를 얻습니다. 그냥 공천도 아니야. 부통령이야. 네. 그게 되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공화국 정부에서는 제1 부통령, 제2 부통령 이렇게 이랬거든요. 네. 제1 부통령 후보란 얘기예요. 러닝메이트니까. 제가 탈레반이든 어느 쪽 무자헤딘이든 아니든 민주정부든 권력을 잡으면 먼저 죽일 거거든요. 우리 편이어도. 그러게요. 처세가 잘 되나 봐요, 나름. XSFM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꾸르꾸르 오뉴 마카롱. 남해안 청정 바다에서 잡아올린 즉시 가마솥했죠. 신선하고 짜지 않은 멸치, 국물용 중대멸치, 볶음 술안주용 중멸치, 아이들 간식엔 새소멸치. 어머니께 사랑받는 방법, 바보상의 멸치 3종 세트.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이번 탈레반 공세 전에 튄 대통령이 있죠. 아슈라프 가니. 그 사람이 출마하던 2014년에 러닝메이트가 됐어요. 심지어 친미도 했어요. 당선이 됐고요. 지금 제1 부통령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해서 이제 저항세력 리더가 된 알룰라 살레가 이 사람의 후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룰라 살레는 2기 가니 정부의 제1 부통령이고 이 사람은 1기 가니 정부의 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봅시다. 공산당이었다가 무자헤딘으로 돌았다가 친미 정권에서 부통령도 했어요. 지금 다시 돌지 않은 이상 탈레반을 피해 도망가야 되겠네요. 이 사람은. 네, 맞습니다. 마자르 이 샤리프에서 여유롭게 여생을 즐기다가 탈레반이 집권하자 우즈베키스탄으로 탈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저항전선이 합류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 영향력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승기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다 싶으면 글로 가겠죠. 왠지 그럴 것 같은데 탈레반의 그래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리를 지켜도 이상하지 않고 탈레반에 밑보였으니까. 근데 탈레반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해됐습니다. 세 번째는 북동쪽의 타지크족을 보겠습니다. 보통 쿤두즈에서 동쪽 지역들을 카불의 북동쪽 지역들입니다. 네, 타지키스탄에 붙어있는 지역. 타지크족은 이름처럼 타지키스탄 계열이고요. 네. 그래서 북동부에 많이 삽니다. 이게 정말 민족 구분이 복잡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무슨 사람이 살까 싶겠지만 이보다 험한 네팔에도 사람이 많이 살죠. 그럼요. 동막골 마냥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게 보통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쿤두즈라는 도시도 있어요. 그리고 쿤두즈는 남부 파슈툰 지역과의 거리에서 알 수 있듯 여기가 만약 함락당한다면은 탈레반이 전쟁 승리를 목전에 둔 상태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 겁니까? 쿤두즈를 선에 놓으면은 쿤두즈에서 더 동쪽으로 가서 이 산지를 쫙 에워쌀 수 있네요. 평정한다고 하면은 판지 씨르는 배후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보급이 끊길 거예요. 카불과 바그람이 위험해진다. 그러네요. 타지크족은 페르시아어 계열인 다리어를 사용하는데요. 현재 아프간의 공용어는 파슈툰의 파슈토어와 타지크족의 나리어입니다. 즉 이 언어가 많죠. 그거 말고도. 타지크족은 즉 페르시아 계통 민족이에요. 그런데 시아파가 아니라 수니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수니파 페르시아인이라는 명칭도 있대요. 수니파 페르시아인이라고 하면 특별히 이 민족을 구분해서 부르는 말이 될 수 있네요. 인구는 파슈툰족에 이은 2위. 그에 걸맞는 정치적 대접은 거의 못 받아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파슈툰족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편입니다. 타지크족은 군사 분야의 대표 선수와 정치 분야의 대표 선수가 좀 다릅니다. 군사 쪽은 어제 오늘 계속 이름이 나온 아흐마드 샤 마수드. 네. 20세기 마지막 명장으로 문명 6편에서 정보시대에 지급받을 수 있는 위대한 장군으로 출연했습니다. 이제 이 유닛을 아흐마드 샤 마수드를 소모하면은 대전차 유닛을 받아요. 공짜로. 네. 정치 쪽 대표 선수로는 부르하누딘 라반이라고도 표기해요. 마수드와 라빠니는 같은 파벌로 활동을 해왔고요. 네. 탈레반을 몰아낸 후에는 정치가가 될 생각이 없었던 마수드 대신 라빠니가 대통령을 맡았습니다. 문민인가 봐요. 둘은 카불 대학 동문이고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뭐 다 같은 학교 나온 것 같아요. 저 민족 달라도.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 동아리에 들었고요. 네. 이게 이슬람 청년단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어차피 다 국교인데 굳이 원리주의 동아리가 있어야 될 이유는 뭐죠? 종교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까요. 근대화에 대한 입장 차이가 다르고. 그러니까 율법 해석 동아리쯤으로 봅시다. 같은 동아리에 헤크마티아르도 있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근대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마스드와 라빠니는 동아리 내에서 온건파, 헤크마티아르는 과격파의 중심이었습니다. 동아리 내에서도 파벌이 달라요? 이 운동권 생활 동안 뭐가 크게 틀어졌는지 헤크마티아르는 앞서 설명했듯 이후에 인생 내내 안티 마수드였고요. 네. 소련군이 쳐들어오자 이 운동권 청년들이 무자헤딘이 됩니다. 이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한 동아리였군요. 그렇죠.
초기에는 같은 파벌이었던 헤크마티아르는 파키스탄과 미국에게서 지원받은 무기의 대부분을 혼자 차지하고 마수드에게는 늦게 적게 배분을 해주었죠. 그래도 마수드와 라빠니는 타지크족을 대표하는 사령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특히 마수드는 명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네. 소련군을 상대로 판지 시르주를 완벽하게 방어해내고 나아가 동북부의 소련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이게 놀라운 점인데요. 마수드의 전공은 건축이에요. 네. 건축 기사가 되고 싶었던 운동권 청년이 전쟁에 뛰어들어서 게릴라전의 전술을 빠르게 습득하여 세계사에 남을 퀄리티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아우마드 샤 마수드의 군사 전략은 마오쩌둥의 빨치산 전략에 근원을 두고요. 여기에 약간의 민주주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판지시르가 홈그라운드잖아요, 자기? 네. 근데 여기는 소련이 타지키스탄 지역을 통해 가져오는 보급로 중 하나가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소련은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지역민을 학살하는 것을 갚으려고 했는데 그건 결국 제살 깎아먹겠죠. 점령지의 현지인들을 죽인다는 건. 네. 나중에는 정의 없는 전쟁의 회의감을 느낀 소련군 장성 중에서 마수드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까지 있었답니다. 그렇군요. 중요하게 생각한 건 대민 지원이었어요. 큰 수입이 생겼을 경우 병원과 학교를 건설하는 걸 우선으로 놨습니다. 장악한 동네가 안정이 그렇게 되면은 의회를 만들어줍니다. 자, 마을의 대표들 몇이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라들 몇 명 모여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의회를 만들면 기득권인 물라의 발언권도 어느 정도 보장은 되는데 다른 계층의 대표가 동네 의회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건 마치 국제기구의 열악한 지역 지원 사업 같은 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군인이? 그렇게 해서 마을의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을 찾은 지역은 이후로도 지지 세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네요. 이 원칙은 아프간 전체에 적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보통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동네의 물라 어르신들도 지지하죠. 그러면 이런 부락들을 점점이 흩어진 동막골들에서 지지를 얻어내고 그곳들에서 기본적인 보급을 해결하면서 게릴라전을 수행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곳의 젊은이들이 병력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소문 듣고 찾아온 저쪽 봉우리의 마을 청년들에게 무기를 나눠주면 걔네들이 가서 같은 일을 할 것이고요. 네. 이 인상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전략은 원리주의자인 마수드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옛날 이슬람 제국을 잠깐 다시 봅시다. 정통 칼리파를 계승할 때 전임자가 후임자를 지목하지 않았죠. 네. 슈라라는 이름으로 원로원이 모이죠. 원로들과 가문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와 투표를 했잖아요. 네. 최선의 선택을 못한 적은 있지만 최악의 선택은 늘 피했어요. 오히려 알리가 죽은 후 슈라의 지명이 아닌 세습제로 바뀌었을 때 순니와 시아로 분열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원로원이라도 있으면 이명박을 뽑지 허경영은 안 뽑았다. 마수드는 여기에서 의회의 기능을 본 겁니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기초 의회 성격의 동네 슈라를 만든다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 군사적 원동력으로 삼는다. 좋네. 그게 발전의 길이다. 뮬라들은 기분이 안 좋겠네요. 근데 자기들을 완전히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또 배려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은 아니 옛날에 슈라 있었잖아요. 그걸 동네마다 만드는 거예요. 동네마다 도시마다 국가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없지 또. 그리고 이제 또 물라 위촉장 같은 거 하나 앵기고 가야죠 집에다가. 그렇죠. 네. 그 완장에 물라라고 써주고. 그렇죠. 뮬란 같잖아. 물라. 그거 이제 아들이 이렇게 장난친 거지. 이렇게 뮬라. 그렇죠. 물라. 그죠. 교과서에 낙서 같은 거죠. 이게 이슬람 원리주의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너무너무 드문 예입니다. 99%의 원리주의는 과거를 탐구하다가 결국 극단주의가 되어 과거의 폐수까지 퍼올린다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네. 왜 99%라고 서술을 했냐면 이런 극소수의 긍정적인 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거는 원리주의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기보다는 그냥 의외의 슈라의 형태를 덧붙였다고 보는 게 낫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이 논리를 개발해낸 게 이 사람이 원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이슬람에서 공동체 민주주의라는 논리를 찾아냈기 때문에. 네. 자, 이들의 파벌명이 자미아트 이 이슬람이거든요. 네. 번역 영어로 하면은 이슬라믹 소사이어티, 이슬람 사회당이 됩니다. 네. 어허.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잘못 읽어서 자마트 이 이슬람이로 쓰면요. 정반대 성향의 파키스탄 정당 이름이 됩니다. 정반대 성향이면 이슬람 못된 당. 극우주의입니다. 네. 전문가 중에서도 이걸 가끔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미아트 이 이슬람이다. 근데 오탄 엄청 날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제가 옆에 갖고 온 3권 중에서 2권이 그렇게 그 오류를 따르고 있어요. 네. 자, 이들이 어떻게 원리주의의 필연적 함정을 피해가는지가 매우 궁금한데, 제가 추측하기론, 이건 이제 아프가니스탄 현지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전문가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왕정 시절 설립되었던 카불 대학에서 시도했던 프로젝트가 있죠. 네. 샤리아법의 근대화 프로젝트.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학교에서 배웠다. 그래서일까 자미아트 당은 여성 교육과 여성 사회 진출에 굉장히 포용적입니다. 헤크마티아르 빼고요. 감히 말하자면 세계 스탠다드에 좀 근접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다 죽인다며요. 네. 헤크마티아르는 학생 때 히잡을 안 썼다고 여성 얼굴에다 염산을 본 일화가 있어요. 아니 그런 인간이 어떻게? 그게 놀랍죠? 게다가 지역 행정을 정부에 주잖아요. 이 사람이 주민 지지를 얻게 되고 게릴라전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네. 마수드가 국내에서 군사적 성과를 올리고 있을 때 라파니는 국내에서는 정치적 성과를 만들고 외국에 나가서는 그 성과를 판매해 국제적인 지지를 모아오는 역할을 맡습니다. 네. 즉 이승만의 역할. 그래서 페샤와르 세븐에도 마수드가 아닌 라파니가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서방이 아는 이름. 캐릭터도 이승만처럼 변해갑니다. 그게 문제죠. 내 외교 파트가 더 중요한 것처럼 굴다가 네.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물론 라파니는 결국 미국의 지원을 물어오는 데는 실패해요. 그러니까 파벌의 프론트맨인 마수드가 영어를 못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네. 그리고 파키스탄이 중간에서 장난질을 치고 있잖아요. 마수드는 이후 라파니 정부에서 라파니가 결국 대통령이 됐을 때 국방장관을 맡아 아프가니스탄 육군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네. 근데 그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그 정도에 머물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치가가 되어봐라. 당신이 정치 일을 시작해봐라. 네. 권력 분배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그리고 라파니 대통령은 아예 그쪽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자기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럼 군사적 성과가 가장 뛰어난 당신이 리더로 나서야 네. 다른 민족들도 불만 없이 일단 안심하고 맡겨보지 않겠느냐. 당신은 아프간 전체의 원탑 스타다. 하지만 마수드는 라파니에 대한 신뢰를 잃는 지경까지 갔음에도 끝까지 군인으로만 남았습니다. 한국 사회도 쿠데타까지 참여해놓고 결국 정치는 안 한 사람들이 더러 있었죠. 정치적 홍보라는 무대가 자기 옷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인상이 많이 들어요. 소련과 탈레반 모두 깨져갔던 카불 북동쪽의 판지시르 주. 탈레반 정권이 컴백한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최후 저항 지역입니다. 소련도 못 깨고 탈레반도 못 깼던 그 지역은 아직도 안 깨졌다. 지금은 깨고 있긴 한데. 네. 근데 고립 상태라. 네, 현재 주가 완전히 포위됐고요. 네. 녹음 기준으로 이틀 전, 아마 여러분 들으실 때는 한 4일에서 5일 전쯤에 판지시르주의 주도가 함락이 됐어요. 탈레반에게. 그리고 다음날 다시 수복을 하긴 했는데, 지금 벼랑 끝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현재 정치적 리더는 부통령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암룰라 살레고요. 군사적 리더는 마수드의 아들인 마수드 2세입니다. 아흐마드 샤 마수드 2세가 있어요? 샤를 빼요. 이게 위대하다는 뜻이니까 보통은 샤를 빼고 아흐마드 마수드. 노말 마수드. 마수드 주니어라고 합시다. 미디움. 네, 알겠습니다. 미디움은 뭐야? 네. 왜냐면 젊으니까. 네. 마수드는 아까 어제 설명했듯이 9.12 테러 이틀 전에 죽었으니까요. 네. 자, 마수드 2세는 당연히 전 국민적인 영웅의 아들이니까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죠.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그 큰 명성이 있고요. 영국에서 군사학과 국제관계학으로 석사까지 딴 경력도 있습니다. 아우산 수지네요. 다만 아직 군사적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처한 상황보다 지금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훨씬 절망적입니다. 판지시르의 주도를 간신히 지금 되찾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 며칠 전 얘기고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스툼이 우즈벡에서 복귀할 것인가 외국의 지원은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사 주간지나 월간지 읽으시면 저기에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이구나라고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양반에 대한 설명, 그 세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저항전선에게 또 힘이 될 만한 또 하나의 요소는 하자라족입니다. 네, 그 다음 등장인물입니다. 중부 지역에 삽니다. 카불에서 정서쪽으로 난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바미안이라는 도시가 나오죠. 바미안 석불이 있던 그 도시입니다. 바미안으로부터 시작되는 서쪽의 고원지대는 하자라족이 삽니다. 아프간에서 제3의 인구수를 자랑하는데요. 정치적 영향력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네. 하자라족은 몽골 제국 점령기에 몽골 혈통이 섞인 혼혈 민족인데다가 페르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시아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카불이랑 그래 멀지도 않고요. 아프가니스탄 유일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주요 민족 중에서는 유일한 시아파입니다. 하자라족 또한 무자헤딘 시대가 열렸을 때 강력한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인구수는 있으니까요. 인구는 경제고 군사력이죠. 이 땅의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인가 봐요. 그리고 시아파인 덕에 이란의 지원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꽤 이름 좀 날리는 무자헤딘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표 선수를 한 명으로 못 좁혀요. 그럼 여러 사령관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많이 죽어나갔어요. 아, 그렇군요. 누구에게 죽었느냐? 소련에게도 죽고 공산정부에게도 죽었는데 파슈툰족에게도 많이 죽었어요. 왜? 그 약간 2등이니까. 이렇게 말할게요. 파슈툰족에선 잡종이라고도 열칭을 썼어요. 뭐 걔는 1등이니까요. 여기는 그리고 하자라족은 3위예요. 그런데 혼혈이라는 것 때문에 거의 천민 취급을 받는 거예요. 게다가 시아파니까 2중 3중으로 차별을 하지요. 바미안 석불은 아직 잘 있나 보네요. 아니요, 박살났어요. 터만 남았어요. 아, 그럼 사진만 있군요, 이제. 네. 하자라족은 대소련 전쟁, 무자히딘 내전, 대탈레반 전쟁, 탈레반 정권 시절 내내 가장 자주 학살당한 민족입니다. 페샤와르 세븐에는 이름이 없고요. 테헤란 에이트는 반 이상이 하자라족입니다. 네. 하자라족은 중부 외에도 북부로 진출을 좀 했습니다. 북부 동맹에도 가입했고 현재 저항전선 또한 하자라족과의 연합이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누가 정권을 잡든 얼마나 복잡합니까? 지금 수도하고 거리가 멀지도 않은 지금 지역 몇 군데가 그 나라를 지금 정권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자기게 될 수가 없는 그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페샤와르 세븐의 이름을 올린 압돌 라술 사이아프라는 무자헤딘 사령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요. 하자라족도 아니고요. 그 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민족이 아닌 종파를 대표해요. 이슬람 중 극우파를 할 수 있는 와하브파, 사우디의 종파죠. 아? 사이아프는 사우디에서 공부했고요.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아프간 극우파 무자헤딘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사우디가 등장합니다. 한때 오사마 빈라덴과 절친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얘기하냐? 이 사람은 하자라 학살 혐의를 여럿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큰 건 하나를 저질렀을 때는 그것도 카불에서 저질렀는데 그 직후에 도착한 부대가 마수드의 부대여서 그에게도 학살 혐의를 옮게 했습니다. 이 복잡한 내전의 특징 중에 하나죠. 지들이 저지른 짓을 옆에 군벌한테 떠넘깁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설은 이것도 설이에요. 마수드의 부대는 하자라 학살에 참여하지 않고 뒤늦게 도착해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는 것이지만 어쨌든 사이아프 덕분에 마수드는 몇 년 동안 하자라족 학살 참여 의혹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이 아프간 내의 무자헤딘 연합의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사우디가 꽂아놓은 늘 어느 수준 이상의 세력을 갖고 있으니까 무자헤딘 연합 정권을 만들려고 하면은 한 자리는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이름값은 있어요. 네. 근데 합류시키면 전쟁 피해를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본 민족 혹은 정파라면 거기서 큰 젊은이들은 또 이런 극우적인 지도자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정부에 낀다. 하자라족이 충격을 받죠. 근데 하자라족의 세력도 크잖아요. 네. 인구수 3위인데. 네. 더 안 좋은 점은 사이아프는 2005년에 하원 의원에 당선되고 2014년에는 대선 출마도 하는 등 아직도 현역이라는 점입니다.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장군님은 다 정치인이네요. 그나마 좀 나은 건 사이아프는 탈레반이 자기 극우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극심한 반탈레반 포지션입니다. 지금은 어디서 뭐 하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극우가 실은 극우의 라이벌이군요. 한편 하자라족 또한 통합된 리더십을 내세우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대소련 전쟁 때까지만 해도 하자라 무자헤딘의 대표 선수는 압둘 알리 마자리였는데요. 테헤란 에이트의 하나였고 유능한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출현해 무자헤딘 내전이 탈레반 대 반탈레반이 되던 1995년 탈레반 부대 하나가 회담을 좀 하자고 마자리를 불러내요. 네. 어떤 소스에서는 하자라와 마수드가 군사적 충돌을 했는데 그 건이 이 회담 주제였다고도 해요. 다른 소스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자, 회담이잖아요. 나갔어요. 네. 그 자리에서 억류당해 고문을 받고 사망합니다. 그건 뭐 00년대식 액션 영화. 하자라족은 동네 북이에요. 이후 하자라와 탈레반은 서로 학살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마수드와 도스툼이 반탈레반의 북부 동맹을 만들 때 합류를 했어요. 역시 탈레반이 가장 좀 무서워하는 존재이기도 하네요. 정확히는 가장 혐오한다고 할까요? 무서우니까. 나라의 한복판에 사실, 네, 혐오는 공포가 같이 오죠.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하자라 원탑의 리더십이 사라진 후 하자라는 분열합니다. 총 4개 파벌이라고는 하는데 이념 성향과 세력 규모를 볼 때 무함마드 악발이라는 사람의 온건 소수파와 카림 할릴리 혹은 칼릴리의 급진 다수파로 나뉘었습니다. 무함마드 악바리가 이름이네요? 네, 아크발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흐바리 우리가 발음 못하는 그거죠. 저는 성격이 악발인가 보다 싶었어요. 할릴리도 칼릴리로 발음할 수도 있어요. 그럼 태어났을 때 성격을 보고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건 좀 애매하잖아요. 둘 다 아직 살아있고요.
끈질긴 놈. 지금은 좀 한 살짜리를 들고. 할릴리가 중심 헤게모니를 가져간 것 같아요. 네. 할릴리의 경우엔 카르자이 정권, 그러니까 첫 번째 정권에서 제2부통령을, 가니 정권에서는 재건의회 초대 의장을 지냈습니다. 이두를 비롯한 왕년의 하자라 사령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미지수지요. 지금 한쪽 손이 묶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서로 상대 자리에서 피를 보고 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만들면 또 한 자리씩 하고 이래야 되는. 야, 이거 겁나 힘든 정치인데요, 이 나라. 내각에 사이아프와 할릴리가 같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이게 한국에서는 이런 거를 하기가 힘들어요. 최근에 내전 같은 게 있지 않았잖아요. 한국은. 그리고 최근에 내전이 있었을 때의 불법 국가는 아직 불법 영유를 하고 있는 터라 서로 교류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식을 때까지 한국은 70년이 지났잖아요, 벌써. 네. 그래서 이런 너저분한 혹은 극도로 불편한 상황을 상정할 수가 없어요. 자, 지금까지 남부의 파슈툰과 헤크마티아르, 북동부의 타지크와 마수드, 북부의 마자르이 샤리프를 중심으로 한 도스툼, 중부의 하자라족을 봤어요. 남은 도시 하나 있죠. 서북부의 헤라트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견제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내전도 치렀는데 왜 탈레반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얘기는 내일 이 시간에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좀 옮겨가서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에 붙어있는 헤라트라는 큰 도시로 갑니다. 신도림. 인구상으로도 역사적으로 아프간 제2도시입니다. 여기가. 네. 여기가 진짜 커요. 아프간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아, 그래요? 실크로드의 끝자락에서 이란으로의 관문 역할을 하고요. 네. 투르크메니스탄으로의 관문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가 쇼핑몰이 많네요. 그러네요. 카불만큼이나 민족이 다양합니다. 타지크족이 북동부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살고 있고요. 파슈투는 북동부 빼면 웬만하면 있고요. 헤라트 종합병원 겁나 크네요. 북부와 중부에서 가까우니까 우즈벡과 하자라도 여기 많이 삽니다. 그 옆엔 또 핸드폰 백화점이라는 이름의 핸드폰 파는 곳이. 여기 핸드폰 겁나 잘 팔리나 보네, 진짜. 핸드폰이 최근에 좀 잘 팔리지 않을까요? 예. 장사 되겠네. 지금 여기서 너무 길어져서 빼놨었는데. 네. 여기서 특히 미국이 고전한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핸드폰 없어서? 안 터져서? 전파가 난반사되잖아요. 산지에서는. 북동부와. 그래서 무슨 영화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영화에서 아프간에서 한 부대가 유선전화기 쓰려고 고생하다가 한 명만 살아남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어떠한 현대전의 요소도 집어넣기가 여의치 않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세력을 소개합니다. 여기가 북쪽이 바로 투르크메니스탄이니라 투르크맨족이 여기 북서부와 헤라트를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네. 이 투르크맨족은 숫자도 적고 영향력도 적고 해서 주요 민족 리스트에서는 빠질 때도 있습니다. 독자적인 무자히딘 분파를 크게 만들지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또 저기로 저쪽 동쪽으로 싸우러 가기도 한참 걸리겠습니다. 또 도로 타면 금방이에요, 사실. 알았어요. 하지만 도로 위에서 죽겠지. 북서부는 문화와 경제에서 아프간의 중심 축 중 하나잖아요. 네. 동쪽의 카불, 서쪽의 헤라트. 네. 여기서 강력한 무자히딘 하나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이스마일 칸을 만나봅시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은 완전히 실패한 상태고요. 이스마일 아주 오랜 생활. 칸은 이름을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요. 하미드 카르자이 정권에서 수전력부 장관과 헤라트 주지사를 맡은 적도 있는 중요 인물입니다. 마수드의 별명이 판지시르의 사자예요. 네. 이스마일 칸의 별명은 헤라트의 사자입니다. 네. 서부에서 나름 한가락 하시던 분이며 마수드 라빠니와 같은 파벌인 자미아트 이 이슬라미 소속의 동지였습니다. 이스마일 칸은 소련 침공 이전부터 헤라트 방면의 군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네. 공산정권 소속이었는데 네. 소련이 들어와서 헤라트에서 대규모 민중봉기가 일어났어요. 네. 이에 대한 소련의 답은 전투기 공중폭격, 2만 명 학살. 아, 진짜요? 이에 이스마일 칸은 무자헤딘 사령관으로 전직합니다. 즉 도스tum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아프간은 국제기구의 자료 같은 걸 많이 내놓지 않고 센서스 이런 걸 돌리기도 좀 불안한 국가다 보니까 이동네가 좀 인구 통계가 좀 어려운데 지금 제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헤라트의 인구 통계는 43만 명, 2006년이거든요. 43만 명 사는 도시에서 2만 명을 죽였다고요. 그렇게 죽여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예, 소련은 혼났네요. 진짜. 네. 자, 그리하여 소련과 싸우게 됩니다. 무자헤딘 연합 정권에도 참여했고요. 네. 내전에서도 활약했고요. 탈레반을 상대로도 싸웁니다. 아, 이걸 보고 정규군이었다, 무자헤딘이 된다. 네. 그러니까 도스tum은 막판에 바꿨잖아요. 이 사람이 일찌감치 바꾼 사람입니다. 이건 변절이라고 할 수 없죠.
당대 무자헤딘 사령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흐마드 샤 마수드와 동급이라고 꼽히는 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답니까? 반면 아프간 국내외의 언론은 마수드를 더 많이 취재했기에 기록이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아, 또 수도권 중심주의 나오죠. 예.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기록으로만 이 사람을 요약해야 하는 입장에선 그 정도로 명장인가 싶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다는 얘기를 지금 덕질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신당해서 패전하거나 사로잡힌 기록이 더 눈에 띄거든요. 근데 계속 살았네요. 이 사람의 캐릭터가 그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는데 계속 배신을 당해요. 알겠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싸워요. 그리고 이 사람도 학살 혐의가 없진 않은데 마수드만큼 없는 건 아닌데 있긴 하지만 거의 굉장히 적어요. 아, 천갈래 만갈래 아프가니스탄의 현대의 얼굴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헤크마티아르, 도스툼, 마수드, 그리고 하자라족들, 네. 그리고 이스마일 칸까지 네. 살펴봤습니다. 제가 각 권력 지상주의자, 배신자, 명장, 어딘가 모르게 불쌍한 이스마일 칸은 배신당하는 사람. 네. 그 핏대 세우고 자르는 사람들은 끼리끼리입니다. 이들 모두의 이야기가 결국 탈레반이라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 탈레반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프간 현대사를 요약을 해드릴 건데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탈레반이 발항해 카불을 점령하고 정부를 만들었다는 간단한 문장으로만 설명했는데 사실 카불을 처음 함락시키는 과정은 탈레반에게 첫 번째 큰 고비였습니다. 네. 그리하여 우리는 탈레반과 그들의 머릿속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동대문 잠실 사당 신도림을 봤잖아요. 네. 근데 탈레반은 이것과도 전부 다 상관이 없는 집단이라는 거잖아요. 네, 주요 군벌하고도. 어제 오늘 설명했듯이 헤크마티아르가 남부를 갖고 있었잖아요. 네. 남부를 근거지로 했고 가장 큰 세력이었거든요. 네. 탈레반은 그 헤크마티아르가 갖고 있었던 파슈툰의 대표성을 갉아먹으면서 등장했어요. 오, 신기하네요. 내일 좀 더 설명을 들어보죠. XSFM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이라 가렵고요. 머릿결은 푸석푸석하니 엉겨붙어요. 게다가 이젠 머리카락까지 많이 빠지니까 너무 불안한 거 있죠? 샴푸 아무거나 쓸 때는 이미 지난 것 같고 좋다는 거 많이 써봤는데 글쎄요. 뭐 없을까요?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요.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Big Green.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의사소통으로 금요일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주의 의사소통. XSFM25의 gmail.com으로 손상현 씨가요. 평소 그 알실과 요파씨를 즐겨 듣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익숙할 리 없는 정법 강의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한 거죠. 예. 이상한 기시감이 들어 최근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약간 버키처럼 붙잡혀가지고 정법 강의만 본 거 아니에요? 어릴 적에? 그래서 누가 옆에서 리얼 티처 그러면 갑자기 확 정신 차리면서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지난달 하동여행 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최참판댁 근처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다가 받은 명함에 적혀있던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명함을 받은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법시대 팻말이 서 있는 걸 본 기억도 있고요. 당시에는 이건 또 무슨 사입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명함을 버렸는데 이럴 줄 알았다면 사진이라도 찍어둘 걸 그랬습니다. 정법시대. 이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트룰리어 티처 계시잖아요? 네. 예. 그분이 이걸 촬영하는 곳이 하동이더라고요. 딱 거기를 가신 거네요? 구글에서 정법 강의 하동으로 검색해보면 몇 년 전에 하동으로 왔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뜨는 걸로 보아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로드뷰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차가 다닐 수 없는 골목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동 여행 계획이 있다면 진정 스승을 찾아 진정한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걸 권하고 그래요? 잘 나가다가. 자기도 안 들었으면서. 악양면 평사리 일대입니다. 알려주셔서 고맙긴 한데요. 고맙긴 하므로 손상현 씨께 커피비노에서 커피비노 더치커피, 29데이즈에서 샤무드 파우치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에디터가 손 뻗어서 잡히는 걸로 보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역사와 세력기행을 넘어서 탈레반의 이야기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질인과 윤세민 에디터와 유승균 PD였습니다. 주말에 봬요. 내일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أشهد أن محمدًا رسول